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업을 오늘 4회차까지 했는데, 그동안 뭐 집 매매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하셔서 수업 내용이 잘 들어왔을까, 막 그런 좀 걱정도 사실은 됐었는데, 어떠셨어요? 수업 들으면서? 제가 3월에 너무 공부하지 않고 투자를 한 게 있어서 솔직히 이걸 부동산을 들은 이유도요. 내가 너무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했더니 이런 후회가랑 걱정이 너무 많이 남아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본기를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3월에 어떤 투자를 3월에 하셨어요? 고덕에 네. 대강 로제비앙이라는 아파트를 네. 84A를 네. 7억 1천에 구매를 했어요. 구매. 네, 구매를 했는데 이게 32평, 34평이요. 34평, 34평이구나.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교동에서 이제 평택 세교동에 똑같이 84 아파트를 살고 있어요. 네. 그때는 3월까지만 해도 이 부동산 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서 네. 그때는 저희 집도 6억 5천에는 거래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6억 5천에도 이제 물건만 나가면 충분히 거래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 7억 천에 거래한 이유는 제가 현금을 8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현금 8천에 6억 5천을 팔고 넘어가면 지금 현재 제가 기존 집에 대출이 2억이 있거든요. 2억을 있으니까 이 대출 2억만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계약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평택이라는 곳을 알게 되면서 고덕 신도시에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년 전부터 계속 고덕에 있는 부동산도 열심히 다니고 너무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곳이 고덕이었고 너무 이제 고덕에 이제 신도시라는 곳에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평택을 오게 된 것도 고덕을 오고 싶었지만 돈이 부족해서 세교동을 갔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럼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고덕을 와야겠다. 근데 대강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청약 당첨이 아니고는 고덕에 올 수 있는 방법이 대강 로제비앙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이 물건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원하는 동의 층수였고 그렇다면 전혀 후회하지 않고 할 수 있겠다 해서 가격도 7억 천이 나쁜 가격은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 제 가격이 6억 5천이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3월 말에 계약을 했는데 6월부터 점점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현재 9월 말인데 제가 어제 부동산을 갔을 때 4억 5천에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세가도 2억 7천은 못 받을 거다. 2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면 DSR도 어쨌든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에서 문제도 되고 제가 대강을 잔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그리고 지금 세교동 집을 정말 4.5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전세로 주고 대강에 가서 정말 대출을 최대한 이 대출 최대한도 대출 다 안 나오는 보장은 솔직히 없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거는 최저가에 팔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세교동 집을 3월에 바로 내놓진 않았나 봐요. 3월에 계속 내놨어요.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제가 1월 7일이 비과세예요. 내년 23년 1월 7일이니까 아직 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고덕 대강을 이제 이 물건을 선택한 이유도 뭐냐면 집주인이 잔금 날짜를 23년 2월 말로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건을 맞춰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비과세를 받고 넘어올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7억 천이라도 그러면 나는 거의 10개월이라 시간을 버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잔금 날짜가 2023년 2월 말이에요. 3년 2월 말, 네. 2월 말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11, 12, 1, 2, 5개월 정도 나왔네요. 5개월. 5개월 동안 지금 너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이게 좋아질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과연 제 집을 어떻게 팔아야 될까라는 3월 달에 제가 이 집을 고덕집을 계약을 하고 모든 부동산과 제가 하다못해 지제역 근처 부동산까지 다 돌았을 때 모든 부동산에서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는데 얘기하지 마라. 괜히 집값만 따라 저는 그때라도 금매로 팔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금매로 팔 테니까 대신 잔금 날짜만 맞춰주세요라는 했지만 모든 부동산에서 그렇게 벌써 그렇게 금매로 팔면 아파트 집값만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아직 멀었다. 그때는 이제 떨어질 기미가 없었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단호하게 아니요 그래도 저 금매로 팔게요라고 했으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가격을 받았을 건데 모든 부동산에서 왜 그 1년이나 남을 물건 벌써 파느냐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시간을 끌었던 게 좀 지금도 후회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네. 4.5억에 팔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 제가 최상 생각하는 5.0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세 교집을 3억 6,500에 샀어요. 3억 6,500에 샀는데 여기 물론 지금 현재 대출 2억이 있잖아요. 제가 2년 동안에 하면 그래도 제가 못해도 4억 7천원 받아야지 제가 그동안 은행 냈던 이자랑 그러니까 이 집을 샀던 거에 대한 가치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시간에 대한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가격은 5억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 앞단지 그러니까 큰 대도로편의 건너편에 대단지가 분양을 했는데 거기가 분양가 5억 3천이었어요. 그러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초품화에 공원을 2개 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앞으로 지금 119 센터보다 엄청난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또 저희 집 바로 단지 내 초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물론 새 아파트란 장점이 있겠지만 그 새 아파트보단 저희가 더 나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5억을 못 받는다는 건 조금 그래서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2년만 버틸 수 있겠냐 2년 후에는 이 가격이 회복될 거다 왜냐면 이 아파트 자체 입지는 초중고로 다 끼고 있는 아파트니까 라고 하지만 이제 저도 솔직히 자금력이 안 되니까 이 2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 안 좋은 시기에 이거를 던져버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4.5억에 던지면 여기 들어가는 건 문제는 없나요? 대강이 대출을 알아보니까 대출이 4억까지는 된다고 하세요. 그러면 4억을 대출을 받게 되면 3.1에서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8천만 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금 2.5를 받게 되면 거의 정말 맞아 떨어지는 수준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가져가는 대출의 금액이 6억이 되는데 이 6억이 다 대출이 될까라는 의심이 되는 거죠. 집 두 채에 6억?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대강을 대출하는 건 2년 안에 이 집을 파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 대출 6억에 대해서 저희가 맞벌이긴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소득이 남편에 비해서는 적고 남편도 이제 소득이 그렇게 많은 직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출 6억에 대한 대출 상환 능력이 어려움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자, 4.5억에 매매를 하면 네. 대출 6억을 내셔야 되고 그러면은 만약에 얘를 전세로 내놓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전세로 나누게 되면 대출이 6억이 되는 거고요. 얘를 전세로 내놓으면 4.5억에 팔게 되면 대출이 4억 정도가 되는 거죠. 2억의 차이네요. 2억의 차이. 그러면은 이자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6억하고 4억하고. 지금 저희가 보금자리 대출을 받고 있어서 지금 현재 2억의 대출을 은행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80만 원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6억을 했을 때 적어도 한 이때 가서는 만약에 저희가 상환할 능력이 안 되면 이자만 낼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한 250 정도는 내야 되지 않을까? 이자만 제가 250 정도는 생각해. 이자만 상환. 이자. 그래서 현재 지금 80만 원 내던 거에 제 월급을 플러스 하면 그래도 어쨌든 이자 250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이거를 과연 저희 가족이 모든 가족이 희생을 하면서 2년을 버틸 수 있느냐라는 걱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네. 250을 2년 동안 이자를 내면 얼마입니까? 2,500에 5천이에요. 네. 그죠? 5천. 그러면 2년 후에 내가 여기에서 2억을 더 받는다. 라고 하면은 비과세 다 해서 다 내 돈이 되니까 네. 그러면 1억 5천은 남네요. 네. 그죠? 2억만 해보게 되면 세교동 집이 지금 이제 올해가 5년 차가 됐거든요. 그게 2년 후에 지금처럼 많이 올라줄까? 왜냐면 그동안에 지난 2, 3년간은 집이 엄청 많이 오르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지금도 앞으로 2년 후에도 이렇게 급하게 올라줄까라는 걱정이 저는 그러니까 남편과 저랑 입장이 좀 다르면 저는 어떻게든 그냥 4.5로 털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털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하자라고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아산에 살다가 저희가 지금 또 제 욕심에 제가 평택에 너무 오고 싶어서 주말부부를 선택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모두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은 5억 이상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아무리 다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2년 후에 5억이 지금 4.5억이 6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 저는 남편 쪽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얘가 6억까지 찍었다가 6억 지금 7천까지 그 찍었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다시 그 회복하는 거는 오르는 게 아니죠. 그 회복이죠.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5년 차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가 많이 올라요. 신축일 때보다는. 왜냐하면 5년 정도 되면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10년은 돼야지 재가격 받아요. 예, 그래서 저는 내가 버틸 여력만 있으면 저는 이거는 당연히 2년 있으면 지금 안 좋은 시기에서 회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저는 뭐 부축인 줄 알았더니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더 오를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입지도 지금 들어보니까 좋고 그리고 좀 뭐 막연하게 오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떨어졌던 걸 회복하는 거는 당연히 되고 그 이상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버틸 여력만 있으면 2년을 버티시고 만약에 정말 많이 오른다 그러면 비과세로 이걸 떨어도 되지만 저는 여력이 된다면 이거 두 개를 다 가져가시고 그때 전세가가 올라줘서 내가 이게 된다면은 전세가로 돌리면 내가 둘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장 내가 그 돈이 들어오진 않지만 빚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둘이 또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아이가 몇 살이에요? 아이가 9살, 8살이요. 9살, 8살이에요. 그렇구나. 주말부부 하시면은 계속 하시면 힘든가요? 아니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요. 그리고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것도 전혀 남편이랑 저랑은 그거에 대해서. 근데 뭐 여기 이사 가시면 2년마다 이제 이사 가실 일도 없고 애들도 더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에 더 좋을 것 근데 이제 부부가 해서 250만 원씩 이자를 낸다는 게 헛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세교동 아파트가 저는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구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결국 두 개가 다 신축인데 또 아이들이 진짜 돈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거든요. 8살, 9살이면 솔직히 말해서. 네, 솔직히. 그렇죠. 사교육비 전혀 그렇죠. 예, 즐겁게 놀려주면 돼요. 맞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시고 뭐 그래도 한 5년 가까이 얘네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저기 허리띠 졸라매고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남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2년을 버티고 그 후에 팔겠다가 아니라 그 후에 전세값이 올라서 어떡하든 이 두 개를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가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예.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아까운 게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몇 억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감수하고 판다는 거는 좀 내가 정말 이거를 안 팔면은 뭐 굶어 죽고 지금 집이 막 파탄 나고 이 정도면 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예, 저는 좀 이걸 견뎌내고 남편분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지금은 주 3일 하고 있는데 주 5일로 늘리게 되면 저도 한 150 정도의 버는 그러면 그렇죠. 애들이 8살, 9살이니까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데는 아니에요. 예, 저희 그렇죠. 아이들가 좀 많이 독립적으로 키웠어요. 혼자 학교 다 다니고 그렇게 그렇구나. 키워서 아이들의 문제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고 좀 제가 볼 때는 뭐 뭔가를 내가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는 없었으나 내가 1가구 1주택 갈아타기로 해서 과감하게 하셨는데 지금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분명히 뭐 오르기는 않아도 회복은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를 한 5년 차에 팔았었어요. 예전에 신축을. 근데 그때는 이게 안 오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아파트가 한 10년 지나니까 많이 오르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인프라도 좋아지고 살기가 좋아지고 아파트 나무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좋으셔서 하나는 이제 나중에 전세값을 좀 올려받는 데거나 그래서 내 빚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공부 요번에 이렇게 4회차까지 수업을 들으니까 1가구 1주택으로 머물러야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더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확실히 들죠. 확실하게 드는 게 제가 너무 이걸 몰랐던 게 너무 후회돼요. 이 세 개,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 직장만 다니고 대출은 절대로 안 되고 돈이 생기는 대로 항상 대출을 다 갚았던 그리고 정말 신혼 때 정말 그때는 좋은 집주인이라 생각했어요. 5년 동안 전세금 올려받지 않았으니까. 그때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받았으면 저희가 전세금을 올리면서라도 이사를 다녔을 건데 5년 동안 아이 둘을 키우는데 전세금을 안 올려받으니까 전 너무 편하게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거기 갇혀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때도 남편 조금 관심이 있어서 저한테 공인중개사를 공부해보겠네 어떻겠냐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수업을 들었으면 제 인생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를 돈 들여서 배운다는 게 아까웠어요. 그래서 책을 사서 그냥 집에 사다 보니까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원을 다니거나 수업을 들었다면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향이 달라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그동안의 시간도 하고 그리고 제일 좀 후회됐던 게 그렇게 5년을 전세에 살고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첫 집을 마련할 때 15년 된 구축 아파트를 갔어요. 그때는 3억이 넘는 아파트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형편에 3억은 안 돼라고 해서 저희 부부가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안의 성성지구에 신혼특공이 당첨이 됐어요. 그것도 가장 돈 좀 1200이 1호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걸 당첨했는데 그 아파트가 분양가가 3억이었는데 전세 6천 살면서 3억짜리 아파트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청약 5년 금지 재청약도 5년 금지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집을 사는 건데 그래서 1억 8천짜리 15년의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전세를 6년 살면서 후회했던 아쉬웠던 내 마음과 제 리모델링을 다 하면서 나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이제 1년 정도 살더니 아는 이제 정말 저한테 돈 선생을 만나면서 그 언니가 여긴 아니다. 당장 나와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면 어디로 가지? 근데 집값이 3억 넘는 거 신랑이 기준이 4억은 안 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3억 6천짜리 평택으로 오게 된 거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값이 내가 살고 있는데 돈이 올라? 이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그냥 너무 좋은 집에서 살고만 있는데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서 그리고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 아이들은 이렇게 집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을 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수업은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저는 국켈님을 알게 된 계기가요. 2년 전에 고덕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국회의원님을 그때부터 알게 됐고 근데 너무 그때 저도 그때는 강심장이었던 게 그 고덕 모임 전체 고덕이 집이 없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 거기 가서 이제 서로 자기 집을 얘기하는데 저만 고덕에 집이 없는 거예요. 나도 고덕 와서 이 모임에 당당하게 나와야겠다. 그게 너무 간절해서 국회의원님이랑 그때부터 이제 국회의원님 저 고덕이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고덕 제가 평택에 와서 국회의원님한테 야 진짜 사람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제가 고덕에 대감을 했다니까 국회의원님이 너무 좋아해서 그냥 진짜 꿈이 이루어지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 고덕 꼭 올 거예요. 고덕 올 거예요. 했는데 진짜 2년 만에 제가 고덕에 저 이제 깃발 꽂았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야, 참 그렇게. 그래요. 정말 근데 단시간 내에 고덕에 오셨네요. 그래도 이게 지금 이게 1억 8천짜리 아파트 살 때 7억 천은 정말 꿈도 못 꿀 수 있는 거였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준 집이 또 이게 3억 6천 얼마짜리가 또 이렇게 올라주고 이래서 고덕을 꿈꿀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저도 와보니까 저는 뭐 구축 동네에 살다가 여기 와보니까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신세계 같아요. 여기가 진짜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한 2년만 더 고생 한번 해보세요. 더 고생하고 아이들 건강하고 아이들 잘 크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이자 잘 내시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경제적 자유라고 하죠. 제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을까요? 10년? 10년? 네, 네, 10년.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서울 말씀하실 때 저는 서울에 집을 가지고 싶은 이유가 감사하게 저희 아이들 둘이가 좀 잘 뛰어나게 커지고 있어요. 진짜 영재로 커지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그 아이들이 서울에 대학을 간다면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싶은 그게 제 꿈이거든요. 지금 오피스텔 그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자녀들 네. 이제 서울에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 아예 이거 사주겠다 이렇게 오는 엄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월세 내는 거보다 훨씬 이익이죠. 내 아이들이 서울에서 대학생을 마음껏 근데 이제 즐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250씩 2년간 내가 이제 낸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좀 뭐랄까 투자금의 여유는 없으실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우리랑 얘기했듯이 무피 투자여서 그냥 뭐 그 취득세 정도만 내는 거 정도는 뭐 1년에 한 채씩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10년 동안 그냥 1년에 한두 채씩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월 250을 2년씩 내기로 했는데 뭔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전세값을 더 올려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율이 내려간다든지 이래가지고 내가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서울 안에 있는 썩은 빌라나 이런 거 하나 사놓고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럼요. 10년이면 뭐 충분히 지금 월세 60 받는 게 10년 후면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0만 원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월세 60 받는 물건들을 뭐 한 5년 정도 모았다. 그러면 10년 정도 있으면은 이제 그것들을 전세로 돌린다거나 전세 샀던 거를 월세로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투자금 곱하기 개수 곱하기 시간 이러면은 나의 어떤 부의 척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투자금이 적을수록 개수하고 시간을 늘리면 된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 편안하게 일단은 250만 원 이자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운영하시면서 자녀분들도 잘 키우고 또 양쪽에 다 또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그런 생활 하시면서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지금 당장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투자들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시간에 묻어두는 투자나 이런 것들 보시고 또 서울에 그렇게 깃발을 꽂고 싶은 있으면 우리 고덕에다가 꽂고 싶은 것도 2년에 했잖아요. 그죠? 저도 서울에 꽂고 싶은 것도 2년 안에 당연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올해도 가능할 거예요. 이거는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10년 아이들 잘 키우면 지금 10년이면 애가 20살 정도, 19살 정도 되면 그때 우리 애한테 집 하나 정도 내가. 만약에 지금 1억 4천짜리 오피스텔을 샀어요. 그래서 1억 4천 전세를 주고 있어. 10년 후면 얘가 전세 얼마 낼 것 같아요? 최소 돼도 진짜 2억이 그쵸. 그쵸. 그러면 내가 미리 선점해두는 거니까 당연하죠. 아들 둘이니까 2개 최소 하고 나머지는 뭐 투자로 생각하고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랑 임장도 좀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고민을 좀 듣고 이렇게 급박한 이런 어떤 해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수업이 잘 들릴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수업 들으시면서 책은 좀 읽으셨어요? 역행자 계속 역행자 그리고 그 책 되게 재밌었어요. 100만 장자를 위한 저녁 시사. 그거 읽으셨어요? 그 1권 2권. 오, 저도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소설책이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추석 연휴에 되게 재밌게. 어머나 나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다 그래도 소설을 읽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그러니까 생각을 잊고 싶어서 지금 제가 맞아요. 그런 소설이나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잊어요. 그러면서 나의 상황이 약간 좀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지금은 부동산 책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소설책을 읽어야겠다 싶어서 100만 장자를 위한 저녁 시사, 공짜 저녁 시사. 그거 읽으니까 월세 계층이 딱 보이죠. 서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읽으셨다. 빠찡코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친구책을 좀 오셔. 근데 이민진 작가인 거야. 너무 그래서 작가님이 그 인물에 대해서 다 되게 섬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개성을 근데 그 책에도 그대로 나타나. 저는 이게 100만 장자를 위한 공짜 식사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대의 얘기니까 더 와닿고 또 뉴욕이고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아이도 분명히 정말 좋은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그 부동산이었고 월세 살고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인 거야.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똑같아요. 좋은 대학보다는 어떻게 투자에 그것도 되게 많이 그리고 부모가 그거 네. 바닥을 깔아주지 않으면 자녀가 그거를 할 수는 없는 네. 이제 세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너무 책 잘 읽으셨어요. 저는 진짜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수업이지만 그 책을 넣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게 한 뉴욕의 부동산 그걸 딱 느낄 수 있었어요. 네네네. 저희 일이랑 다를 밖에 없더라고요. 월세. 그렇죠. 네, 맞아요. 아우, 그래도 수업을 즐기면서 잘 들으셨네요.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다시 기준 이제 알겠어요. 그 동안은 남들 따라하면 저 동네 좋은 동네였으면 이제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를 좀 알게 됐고 좀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까 뭐 말씀하시기에 20대 때 네. 평촌에서 그 강사 생활 하셨다고. 평촌 학원가에서 그러니까 아까 고시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네. 그 동네 범계역의 고시원 거의 롯데시네마에서 항상 퇴근하고 영화를 보고 고시원에 갔었는데 거기 여성 전용 고시원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27살에 서울 올라와서 서울에서 태수를 공부를 하고 이제 학원가에 취업을 했는데 그때 진짜 여성 전용 고시원이 없어서 대기자를 해놓고 근데 저희가 월 30을 정도 냈던 건데 그 30이 창문도 없는 방이었어요.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대기자는 가득 차 있었고 어쨌든 저도 젊은 사람이었고 그 평촌 거기를 다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그렇죠. 중심 상가에 없는 네.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일하는 곳 학원가고 학원가에 많은 선생님들이 거기 그 동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젊은 선생님들은 그렇다고 집을 구하자니 집 보증금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좀 아까 와태교 내가 왜 그때는 그 범계역에 그걸 보지 못했을까. 아크로타워가 그렇게 해서 근데 저 동네는 부자들만 사는 아파트겠지 했지만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요. 그쵸. 그러니까 내 주변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네, 맞아요. 똑같은 경험을 한 게 맨날 광명에 코스트코만 같이 그 옆에 우후죽순 생기는 그 아파트들이 황금알인 거를 몰랐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내가 항상 가는 곳을 유심히 봐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 동네는 당연히 너무 편하니까 이 동네 집을 사면 안 돼.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여기는 오르지 않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조금 그때 만약에 범계역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만 알아봤었더라도 조금 그쵸. 그리고 그때 만약에 제가 아직은 일을 잘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수익이 높을 때였으니까 뭔가 전세라도 마련을 했으면 전세금이 갚아졌고 그 전세금을 통해서 목돈 마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그쵸. 너무 뒤늦게 이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평촌보다 더 좋은 고덕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평촌도 물론 좋지만 여기 또 신축이고 너무 네. 국제도시잖아요. 네. 여기는. 너무 잘 됐네요. 그래서 영어 강사신 네, 거예요? 영어 지금도 영어 강사 하고 있어요. 저는 유초동 알고. 그렇구나. 멋지세요. 선생님 덕분에 진짜 많이 배웠어요. 감사해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감사합니다.